연구소의 최은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전략입니다. 1월 초에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안에서 향후 5년 동안 북한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실성을 강조한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발표, 그리고 마지막은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 대외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김정은 시대의 정치 노선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향후 김정은의 당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정치를 펼쳐나갈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는 이번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그리고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기본 정치 방식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친인민적, 친현실적 정치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미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성군 정치를 삭제했던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꾸준히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 개편들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당대회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총비서로 추대가 되었고 이에 걸맞게 조직 개편들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당 중앙검사위원회의 권한 강화입니다. 이번 당대회에서도 북은 당내에 만연해 있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문제들을 심각하게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역할들을 보다 강화된 권한을 갖게 된 당 중앙검사위원회가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인사와 관련한 조치들인데 이번에 본 당대회와 이 당대회 기간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의 인사교체 과정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행정 및 경제, 과학과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 부문에서의 일꾼들 그리고 현장의 핵심 당원들이 강화되는 이러한 추세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러한 모습들은 8차 당대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의 비중에서 두드러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지난 5년 동안 과학기술에 기반해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켜 오고자 했던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의 위상을 약화시켜갔던 모습과 그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총비서는 간부들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데요. 특히 당대회 결론에서 당 사업을 담당하는 간부들은 무엇보다도 능력을 강화하고 그 능력을 토대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국가 내에서도 이렇게 각각의 업무를 얼마큼 잘 추진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을 놓고 인선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발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8차 당대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공표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본 당대회에서 발표하면서 몇 가지 특징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북한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기존에 2016년부터 시작된 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관련해서 실제로 제시했던 목표들이 대부분 상당히 미진했다,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완충기를 갖기보다는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5년 단위로 경제를 운영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정례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충기를 통해서 당면한 과제들을 실현하다가 과제 실현에 급급한 나머지 오히려 임시 방편적인 사업 방식들을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성장의 토대들을 침식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업 방식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줄이고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5년 단위로 경제가 계속적으로 리셋되면서 발전 방향들을 가져갔다고 하는 루틴들을 만들어 줌으로써 오히려 사이클들을 정리화시켜서 안정적인 경제 활동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당대회 개최를 통해서 오히려 경제 상황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하고 대신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을 명료하게 제시함으로써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야기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위축을 막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경제가 북한의 상황들이 경제가 나쁘다고 하는 것들을 북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당 차원에서 거론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를 수습하기보다는 피해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르게 보면 그러한 상황들을 수습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인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즉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는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다소 투명하게 공개를 함으로써 오히려 경제 발전에는 그러한 방식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서 바로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하는 과정들을 거쳤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북한에서는 이번 당대회를 열기 이전에 당대회 준비 기간 동안에 비상설 검열기구를 조직하고 이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이 상황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 총화 보고를 해왔고 그리고 당대회 기간 동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했던 사업 총화 보고를 토대로 해서 부문별 협의회 단위로 회의를 열고 그들이 제기된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제기된 과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 결과들이 결정서에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들은 1차적으로는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상황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만큼 현장에서 실제 이 계획을 실행해야 되는 그 주체들에게 책임성을 더하게 하기 위한 선택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나타난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가장 크게는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이 현실성을 기반하다 보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당면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로 과제를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식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목표로는 국가 경제의 자립적 구조의 완비 그리고 수입제의 비중 감소, 인민 생활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데요.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민들의 생활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점들을 강조하고 있고 이번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도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서 향후 5년 동안 인민 대중들의 피부에 느껴지는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일단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각의 역할들, 즉 경제 관리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하는 부분들은 경제 관리에 필요한 일원화 통계 체제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공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와서 경제적 공간의 활용에 대한 언급은 좀 비교적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즉 기업들이 생산을 활성화시키고 확대 재생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재정 그리고 이제 가격과 같은 그다음에 금융과 같은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경제적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틀들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언급들은 최근에 북한이 재정 및 금융과 같은 부분들의 제도들을 정비 보강해 나가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도입 이후에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관리의 방식들은 직접적인 계획지표의 달성들보다는 금융이나 재정을 통해서 경제 단위들을 관리하는 방식들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일단 경제적 공간을 활용할 것들을 언급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일원화 통계 체계는 계획 경제가 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이런 통계 자료인데 이런 통계 자료가 여전히 제대로 수집되지 못하거나 혹은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건 다르게 얘기한다면 앞으로는 경제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통계들을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수집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이러한 체계들을 확립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경제 건설과 관련해서는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경공업과 농업에 대한 발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들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간 산업인 금속과 화학 분야의 발전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런 금속과 화학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경공업과 농업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물질적인 혹은 기술적 토대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자금의 투자는 아무래도 금속과 화학을 중심으로 한 기간 산업의 투자가 될 것이고 그것의 발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공업과 농업 분야에 연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향후 5년의 경제를 운영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지방 경제와 관련한 언급입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경공업 파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 경제와 지방 경제의 병행 발전을 강조해 왔습니다. 올해의 당대에서는 좀 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지방 경제가 자체적으로 혹은 독립적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그 발전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지역 간 경제 격차도 감소되고 모든 각각 주요 지역들이 이제 좀 더 물질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발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역별 특색을 살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것들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중요시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방 정부 지방의 당 인민위원회가 얼만큼의 권한을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가 되게 되면 그만큼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역할들이 강화가 될 수밖에 없고 향후 북한이 대외 개방을 했을 시 중앙정부를 통한 경제협력이나 교류협력도 중요해지지만 지방정부 간의 교류협력에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하고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 대외경제 측면입니다. 2016년에 있었던 7차 당대회에서는 대외 경제 관련해서는 대외 경제 관계의 확대를 목표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러한 계획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제들을 모두 다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분석했던 이것은 그 노동신문에서 발표한 사업총화보고 요약본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내본에서는 그렇게 자세한 설명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요약본에서 추려지는 중요한 지점들로 얘기했던 부분들은 오히려 이런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집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외무역 관계들이 사실상 가장 최소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제재가 지속되더라도 이런 코로나19 상황들이 좀 더 완화가 돼서 대외 교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고 한다면 이제 이미 얘기가 되어 왔던 이제 관광산업과 그다음에 목적 지향적인 대외 교역 사업들을 재개하는 것 바로 이것들을 북한은 강조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경제에 대한 논의들에서 확인되듯이 이번 당대회에서도 북한은 향후 5년 동안 이제 기존의 정책적 기조, 경제 정책의 기조들을 유지하면서 다만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현실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은 대외 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자력갱생입니다. 즉 대외 경제의 관계가 지금 같은 상황으로 위축된 상황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자체적인 내부의 동력들을 가지고 경제 문제를 최대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도 북한이 제시한 경제 정책의 기조이자 발전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거 2018년과 같이 북한이 적극적으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이 개선을 통해서 경제 발전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던 노력과 달리 앞으로는 이런 대외 경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보다는 현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다만 원칙적인 입장들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과 그다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가능성들을 열어두는 정도에서 대외 관계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당대회의 사업총화 부분에서 북한은 국가
방위력 강화와 관련된 성과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고 향후 계획 부분에서도 그 계획들을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향후에 북한이 국가 방위력 강화에 우선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과 함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러한 국가 방위력 강화 사업이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교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 그리고 당대회에서 전반적으로 강조되었던 경제 발전과 연결시켜 본다고 한다면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내부적인 사업들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대외 환경이 평화적인 환경, 최소한 현재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북한에서도 쉽게 현재의 대외 관계가 경색 국면을 갈 수 있는 도발을 하는 선택은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악의 상태를 고려하긴 해야겠지만 북한의 필요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고려한다고 한다면 북한이 대외 관계에서는 과거와 같은 적극적인 관계 개선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들을 전반적인 기조로 하되 이 속에서 조건들을 제시함으로써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에 대한 수용 여부 혹은 대응 여부에 따라서 관계 개선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밝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남북 협력이나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건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군사 부분과 같은 분야에서의 정상 간의 합의를 우선 지키는 것들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고 남북 교류 협력이나 경제 협력 사업들은 비근본적인 부분이다라고 북한이 제시를 하고 있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먼저 논의가 시작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북한이 내놓은 요구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고 싶은 것들보다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남북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는 이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단초들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고 바로 그런 모멘텀들을 만든 이후에는 바로 착수 가능하고 비교적 단기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는 이러한 분야들을 중심으로 남북의 관계들을 개선시킬 수 있고 그 방향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한국 정부가 좀 더 구체화시킴으로써 결국 남북이 만나서 협력할 수 있는 바로 그 접점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